자, 이쪽은 중세 서유럽이에요. 중세라는 단어 들어봤죠? 기사들 나오는 그 시기 배우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게르만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로마 배웠을 거예요.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졌었죠? 동로마는 뭐라고도 불렀었죠?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앞서 로마 소개했을 때 서로마가 일찍 망하고 동로마가 1000년 동안 더 유지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어요. 근데 이 서로마를 이렇게 망하게 한 게 누구냐면 요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이 새끼들 특징이 뭐냐면 힘은 졸라 세. 졸라 무식해. 힘을 빡 주면은 요 유도에서 그냥 뭐 근육이 또르륵 떨어질 정도로 힘이 졸라 센 새끼들. 하지만 무식한 새끼들. 요 새끼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야. 왜? 이 새끼들도 쫓겨난 거야. 요 훈족이라는 새끼들이 있거든. 흉노족 기억나요? 흉노 우리 진시황 할 때 흉노 배웠잖아. 이 흉노를 또 훈족이라고도 부르거든. 얘네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 무식한 게르만 새끼들이 소로마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돼.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나라가 요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 수많은 나라 중에 얘네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어. 또 영향력이 세죠. 왜? 이동거리가 짧았어. 피로감이 좀 덜해. 그리고 이쪽 서유럽 사람들, 서로마 사람들이 믿었었던 크리스트교로 바꿉니다. 개종. 개새끼가 종치는 개종이 아니고 종교를 바꾸는 거 개종이라고 해. 그래서 크리스트교로 바꾸고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서쪽 지역에 이 프랑크 왕국이 자리 잡는데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을 거쳐서 카롤루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대제라는 표현이 붙으면은 아주 뛰어난 황제를 대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황제 때 클로비스 때는 크리스트로 개종을 했어. 카롤루스 마르스 때는 이 서유럽에 침입한 이슬람 있죠. 이슬람은 달로 표현하죠. 얘네들 무찔렀어.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사랑해요. 이슬람교는 꺼지세요.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크리스트교를 믿고 이슬람 새끼들 꺼지세요? 괜찮은데? 거기다가 또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이 서유럽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뭘 꺼냈을까? 눈치챘어요? 프랑크 소세지. 하필이면 또 편의점 CU에 갔더니 1+1 하네. 2개. 하나 너 먹고 하나 나 먹고. 그래서 프랑크 소세지로 이 서로마 사람들, 서유럽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프랑크 왕국. 그 중에서 카롤루스 대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 사람 영토를 넓혔고 전성기는 항상 영토 넓힌 사람이야. 또 크리스트교를 전파까지 하네. 아까 개종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파까지 하네. 일로 와봐. 따라해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재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재밌지? 따라해봐. 이거 하면은 신부님들이 마이쮸도 준다니까? 전파시켜줘. 그리고 무식한지 말았더니 문화까지도 발전시키네? 괜찮은데? 로마 교황이 저 새끼 게르만족 찌질한 새끼인 줄 알았더니 괜찮은데? 해가지고 야 카롤루스 대질로 와봐. 너 선물 줄게. 해가지고 로마 교황이 선물 줍니다. 뭐? 왕관을 씌워줘. 무슨 왕관? 망한 이 서로마 있죠.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카롤루스 대제한테 씌워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무식한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의 황제한테 엄청난 업적의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딱 씌워주는 거야. 야, 너 비록 게르만족 찌질한 새끼지만 서로마 황제로 인정해줄게.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 이것도 언제? 크리스마스 날. 엄청 의미 깊은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을 로마로 인정해줬다라는 거야.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럽의 서쪽은 요거가 짬뽕 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아들들한테 상속을 해주는데 이게 세기로 쪼개지게 돼요. 오타예요.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이 두 조약을 거치고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난 이거 보고 왜 축구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프랑스 아트사코, 이탈리아 빗장 수비로 유명하죠. 독일 전차 군단. 요 두 나라는 좀 약간 축구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좀 투박하지만 선이 굵은. 프랑스는 아트사코 해가지고 좀 발자간도 있고 예술사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축구 스타일 좋아해요.
선생님이 지금은 좀 체력이 딸리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축구 졸라 잘했었거든. 선생님 전문 기술도 있었어요. 들어봤나? 치고 달리기 졸라 잘했습니다. 100m 선생님 한 12초 0 찍어가지고 스피드가 좀 있었거든. 그래서 치고 달리면은 애들이 따라오지 못했어. 근데 드리블은 못했어. 키는 중학교 때 컸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키니까. 키 좀 있겠다가 치달하겠다가. 그래서 선생님은 독일보다는 약간 이탈리아 축구 스타일에 가까웠었죠. 선생님 별명이 뭐인지 알아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있습니다. 초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가 드리블이 화려하거나 체격이 좋거나 헤딩이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얘는 근데 역대급으로 뛰어난 재능이 하나 있었죠. 이 사람이 잘하는 재능이 뭐냐면 골 주워 먹기. 위치 선정이 졸라 뛰어나. 그래서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었는데 이 사람 아주 유명합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춘 사람 마이쮸 줄게요. 자, 이탈리아 축구 선수 중에 주워 먹기의 제왕, 위치 선정의 대왕. 선생님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얼굴은 선생님 훨씬 잘생겼지만 자, 그래서 월드컵 2번, 4번, 4번 총 10번 우승을 프랑크와 함께 다 해먹었네. 그래서 카를로스 데제 이름도 축구 선수 같잖아. 카를로스 브라질의 전설적인 윙백 UFO수로 유명한 카를로스 알아요? 그래서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어. 자 볼게요 또.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크 왕국이 세계로 쪼개진 거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분열돼 있어. 근데 이때 배를 타고 외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방패에다가 칼 차고. 바이킹 알아? 바이킹? 바이킹족이 쳐들어와요. 바이킹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노르만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얘네들이 바다를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지 못해. 오히려 지들끼리 쪼개져가지고 왕이라는 새끼도 가운데만 지키고 나머지 지역은 니들이 알아서 해 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막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땅, 내 가족,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이런 바이킹에 맞서 노르만족에 맞서서 사람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차고 내 가족, 내 땅, 내가 지켜야지. 이런 애들 뭐라 부를까? 기사라고 부릅니다. 기사. 근데 힘이 센 기사도 있죠. 기사. 힘이 센 기사, 힘이 약한 기사. 그래서 얘네들이 계획을 체결해. 야, 너 내 아래로 들어와. 내가 땅 줄게. 대신에 너 나한테 충성해. 전쟁 나면 나한테 군대 보내주고 충성해. 세금 바치고 대신 땅 줄게. 그래서 기사랑 기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봉건제라 불러요. 혹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주종제라고도 합니다. 주종제. 주인과 종관계. 주인과 종관계 같다 해서 주종제 혹은 봉건제. 우리 봉건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 피로 맺어진, 혈연으로 맺어진 왕과 제후가 혈연으로 맺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멀어진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중국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였었고 지금 배우는 서유럽, 중세 서유럽은 계약 관계예요. 서로 땅 주고 충성을 맹세하는, 주고받는 이런 것을 봉건제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한 거냐면 욕 한 거예요. 봉건제. 중세 서유럽 이렇게 자리 잡은 서유럽의 큰 특징 첫 번째가 봉건제. 기사들끼리 한 놈은 센 놈은 주군이 되고 약한 놈은 봉신이 돼가지고 땅을 주고 충성을 받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병신 아니에요. 봉신이에요. 주군과 봉신 관계. 표현이 좀 어려서 그렇지 주군 봉신. 강한 기사, 약한 기사가 서로 주군과 봉신이 되어서 서로 주고받는 거. 이런 계약 관계. 이런 것을 봉건제라고 한다. 근데 문제지에 따라서 주종제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약속 안 지키면 약속 파기해도 돼. 그래서 중국의 혈연 관계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땅을 받았죠. 요 땅. 그러면은 이 땅을 받은 요 봉신 있죠. 봉신이 이 땅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성 짓고 지가 여기서 살아. 이때는 이제 얘를 이제 영주라고 불러요. 이 땅의 주인. 강한 기사였던 주군이 약한 기사 봉신한테 땅 줬죠. 여기선 봉토라고도 하지만 이 땅을 이 영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주가 직접 농사 짓진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낫을 들고 농사 짓는 농노란 새끼들을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 부르냐면 장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주군이 봉신한테 충성을 매개로
땅을 줬죠. 이 땅을 가지고 이제 영주가 되어서 봉신은 영주가 됩니다. 영주가 되어서 농노 데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이 땅을 장원. 그러니까 이 봉토가 장원이랑 같은 거지. 줄 때는 봉토지만, 그리고 봉신한테 주지만 봉신이 땅의 주인 영주가 되고 이 봉토를 장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이 주군이 땅 줬죠. 이 땅 주군이 준 거잖아. 주군이 여기 개입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줬으면 끝이야. 영주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야, 주군 너 개입하는 거야? 씨발 꺼지세요. 줬으면 끝이지. 씨발 꺼져. 영주가 짱이야. 여기선 농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노를 잘 봐야 되는데 합성어야. 농민, 노예. 그러니까 농민이 좀 좋은 개념이잖아. 자유롭고. 노예는 좀 안 좋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농노는 농민과 노예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일단 농민적인 요소는 좀 좋은 거. 결혼이 가능해. 그리고 자기 재산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농민적인 요소죠. 하지만 이 장원이라는 땅에서 이사를 못 가. 그리고 이 영주한테 자기의 노동력과 세금을 바쳐야 돼. 이런 것들은 노예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농노를 데리고 땅 주인 영주가 되어서 이 장원을 운영하는 것을 장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랑 장원제랑 서로 연관이 돼 있어. 요 땅이 장원이니까. 이해되죠? 이 봉신이 영주가 되는 거고, 영주가 농노 데리고 농사 짓고. 자, 그래서 중세 봉건제는 프랑크 왕국이 서로만 무너뜨리고 자리 잡은 것을 중세라고 그랬죠. 중세의 큰 특징, 정치적으로는 봉건제, 죽은 봉신 관계,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게 자리 잡게 된 것이 프랑크 왕국이 쪼개졌을 때 이런 외적이 들어와서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생긴 거예요. 못하죠? 이슬람.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오늘의 시작은 게르만족 이동부터입니다. 흉노족, 훈족이 치고 오면서 게르만족도 덩달아서 서로마로 쳐들어가서 프랑크 왕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카롤로스 대제 때 전성기였었고, 이 전성기 황제한테, 카롤로스 대제한테 누가? 로마 교황이 소노마 황제의 관을 씌워준 거죠. 그래서 찌질한 게르만족인 카롤로스 대제한테 위대한 소노마 황제 관을 씌워줌으로써 인정해준 거죠. 그래서 서유럽의 문화는 게르만 요소도 있고 로마 요소도 있고 크리스토 요소도 있는 짬뽕 문화라는 거. 거기에 기초를 닦은 사람 카롤로스 대제.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이 사람 동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 프랑스어로는 샤를 마누라고도 할 정도로 이 사람 이름이 여러 개야. 각 나라에서도 존경받거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들한테 물려주면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쪼개졌었죠. 지금의 프랑스, 지금의 이탈리아, 지금의 독일. 그래서 축구 잘한 나라. 이 유럽의 기초를 닦은 것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 다 같이 프랑크 소세지 하나씩은 집에 있겠죠. 그래서 요거 프랑크 왕국 분열. 이런 분열된 틈을 타서 배를 타고 쳐들어온 새끼들이 있었죠. 바이킹, 노르만족. 얘네들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성을 짓고 짱 박히고 무장을 하게 되죠. 기사를 하게 되고 강한 기사, 약한 기사. 죽은 봉신 관계, 봉건제를 체결하게 되고. 자, 그래서 강한 놈, 약한 놈, 죽은 봉신. 또 여기서는 이 새끼가 죽은이고 이 새끼가 봉신이고. 강한 죽은 봉신, 죽은 봉신. 한 놈이 봉신도 되고 죽은도 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죽음과 봉신으로 맺어진 이런 정치적인 관계를 봉건제라고 한다. 근데 땅을 주죠. 이 땅 주인을 영주. 이 새끼가 농노 데리고 농사를 짓죠. 요 땅을 장원. 그래서 장원제라고 하죠. 그래서 봉건제랑 장원제는 중세 봉건 사이의 양대 틀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봉건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 하지만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장원의 구조. 그 영주가 짱이잖아. 성에 짱 박혀서 PC방에서 롤 하든지 게임 하든지 인스타 보든지 하겠죠. 자, 누가 농사 짓는다? 이 농노가. 봐봐, 되게 비참한 거 같죠. 낫 가지고 허리도 못 펴. 이 그 당시 때 그림이야. 그래서 농노, 농민적인 요소도 있고 노예적인 요소도 있고 그건 앞부분 참고를 하고 얘네들이 여기 농사를 져야 돼. 땅도 세 개로 나눠져 있어. 봄에 농사지는 춘경지, 가을에 농사지는 추경지, 그리고 놀리는 땅 휴경지. 이때 땅의 영양분을 비료라 그러죠. 비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봄에 농사 짓고 가을에 짓고 놀리고 돌려.
그래야지 땅에서 힘이 생기거든. 이렇게 농사를 져서 일부는 영주 주고 일부는 지들이 먹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신부님 지휘 따르고 그리고 농노 여기서 살고 그 영주 거 이거 사용하고 사용료 내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고. 선생님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졸라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이 영화인데 이게 중세 장원제 이 부분을 잘 묘사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영주가 여기 농노였나? 이 남자 있는데 이 부인이 있어. 이 부인이 이쁘니까 부인을 뺏어갑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내용이 나와. 근데 여기 여 주인공이 되게 이뻐. 이 영주의 와이프였나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미모 소피 마르소라고 하는 선생님 이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 이 소피 마르소가 나오는 이 중세 봉건제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의 여자를 영주가 가로채려고 그러니까 얘가 대들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역할로 나오는 아주 이쁜 배우 소피 마르소. 여러분 이 영화 찾아보지 마세요. 소피 마르소 보면은 오줌 쌀지 몰라. 그래서 이름도 소피야 소피. 소피가 오줌이잖아. 진짜 이쁩니다. 혹시라도 그 사진 캡처해서 쌤한테 인스타나 카톡으로 보낸 사람 쌤이 마이쮸 10개 줄게요. 자, 최종 정리할게요. 중세 서유럽은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게르만족이 훈족의 압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내로 들어왔죠. 그래서 서로만을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중세 서유럽을 만든 게 게르만족이고 서로만 제국이 망하게 되죠. 동로마는 1000년 넘게 더 유지가 되었고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자리 잡은 게르만족 중에서 성공한 나라가 프랑크 왕국, 소세지로 유명하죠. 얘네들 이런 이유로 살아남았고 이럴 때 성장하다가 카롤루스 대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죠. 전성기인 이유 요거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로마 교황이 황제, 서로마 황제 관을 씌워줬어. 찌질한 게르만족인데 서로마 황제 관으로 씌워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세 서유럽이 틀을 잡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짬뽕 문화. 근데 이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세계로 쪼개지죠. 이때 배를 타고 노르만족, 바이킹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기사들은 강한 새끼가 약한 새끼들하고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땅 줄 테니까 충성 바쳐. 나는 주군이고 너는 봉신이야. 싫어? 그럼 병신. 그래서 주군과 봉신 관계로 땅을 주고받으면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봉건제 혹은 주종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 둘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나라의 혈연으로 맺어진 봉건제랑 차이가 있다고 했었어요. 또 여기서 이 땅 받은 거를 영주가 되어서 이 봉신이 경작을 하게 되죠. 근데 직접 농사 짓진 않고 땅 주인일 뿐이고 농노를 통해서 일을 시키죠. 그래서 영주랑 농노가 장원이라는 곳에서 같이 살게 되죠. 이것을 장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노는 농민 요소, 노예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요소, 농민 요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중세 봉건사의 큰 특징 1번 죽은 봉신으로 되는 봉건제, 2번 영주 농노 관계인 장원제. 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중세 봉건제 특징은 왕은 약하다. 지방에 영주가 힘이 세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인 특징이다. 자, 자료.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프랑크 왕국이 등장했고 전성기, 그리고 로마 황제도 로마 교황도 인정했었고, 그리고 분열해 있는 상태에서 바이킹이 쳐들어오니까 성과 기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죽은 봉신 이런 식으로 주종관계, 봉건제가 형성이 되었고, 땅을 받은 영주가 농노 데리고 농사를 짓는 장원제. 그래서 중세 서유럽은 봉건제랑 장원제가 어울려서 진행이 되고, 이 농노의 삶, 농민, 노예적인 요소, 그래서 이 장원에서의 모습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